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비다의 유익한 TV의 나비다 인사드립니다. 여기에 이제 첫 서문에 프롤로그에 이런 말이 나와요. 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창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이 부분만 특별히 좀 읽은 건 제 어린 시절이 너무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왜요라고 저는 그때그때 막 치고 들어가면서 묻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많이 외로웠어요. 초등학교 때는 사실 잘 모르고 컸을 수도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러니까 내가 궁금하거나 내가 관심 있는 세계를 그냥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수가 매우 적다고 느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한테도 또 집에서 부모님한테도 그리고 대다수의 친구들한테도 난 이런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적 있죠. 오늘 뭐 해야 돼? 내일까지 뭐 해야 돼? 이런 거 말고요. 나는 이런 부분이 슬퍼. 혹은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이상한 걸 느껴. 야, 이런 건 너무 좋지 않아?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의 대화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해보고 싶었지만 단절되었다고 느꼈던.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좀 저의 슬픈 기억까지도 좀 떠오르는데 그런 게 통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내가 너무 깊이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 어떤 지점,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것들을 골몰하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해주고 이랬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살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요? 라고 물었을 때 이제 수연 작가님처럼 넌 어떻게 생각해?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소통이 좀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이 다 자살을 했다라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 꽤 오래 갔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지금의 문득 그때 생각나니까 좀 슬프기도 하네요. 지금의 나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요? 미쳤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공감 가는 프롤로그가 있었고 그런 나에게 이제 영향을 미쳤던 그런 친구나 오빠 같이 이제 이 책에서도 이런 멘트로 프롤로그를 마감을 하세요.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위로가 동반돼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목적, 보통의 존재가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으며 차가운 시선을 견디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살아가기 위하여. 네, 의미심장하죠. 정말 저도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아닌 것을 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답게 사는 것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나로서 뭔가를 행동해보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스스로 이제 보면서 뭔가 다른 방도를 모색하고 또 실천해보고 이런 액션들이 미루어지면 미루어질수록 타인의 것을 시기하게 되고 타인의 것들에 눈을 돌리게 되는 것 같아요. 남을 많이 의식하고 남들에 휘둘리고 결국 차가운 시선이라는 건 우리가 또 어떤 공동체 의식이 좀 많이 의식개혁이 일어나지 않아서 서로 너무 침범하고 획일화시키는 것이 공동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를 도와주고 협력하고 아끼고 기다려주는 그런 이제 미덕은 별로 없잖아요,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차가운 시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지켜봐주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밀렸다고 생각했으니까. 나도 기회를 박탈당했으니까 너는 무슨 행운이 있길래 네 길을 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연쇄적인 폭력, 그게 전 차가운 시선이라고 표현된 것 같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나로 못 사는 사람이 도미노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늘어나면서 또 한 명이 쓰러지면 우르르 같이 쓰러지고, 그렇게 우리 휘둘리고
잡아주지 못하고 밀쳐내고 또 이제 스스로의 외로움과 스스로의 해소되지 않은 어떤 답답함들, 억울함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날이 서서 분출되고 튀어나오고 갑자기 너무 슬픈 얘기로 지금 빠지고 있나요, 제가? 그러면 빨리 제가 이제 또 가볼게요. 네. 근데 이게 사실 그래요. 좋은 쪽으로 나아가려면 어쩔 수 없이 좋은 얘기만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봐야 하고 솔직한 내 마음을 이야기해야 하고 솔직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그래야만 개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담담함이라던가 용기 그런 것들을 계속 길러가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파트 1 나의 삶을 존중하며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 가볼게요. 여기 이렇게 멘트 중간중간에 있는 것들, 그러니까 책의 본 내용도 본 내용인데 일러스트로서 표현하신 그림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꽤 재밌고 의미심장해서 이것도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는다거나 캡처를 해서 제가 영상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좀 해드려 볼게요. 제가 막 동시 촬영 이런 거 해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거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일단 나를 존중하면서 살아가기 위한 투두 리스트에 첫 번째, 내가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을 것. 이게 다 읽지 않아도 내가 친절하지 않은 사람에게 친절해 보신 적 다 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부당한 줄 알고 좀 제가 미쳤나? 저 사람이 지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단 말이에요. 대면하고 있을 때 문득 들었는데 보통 그냥 거기서 네 좋게 해결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왔어요. 집에 왔는데 계속 아까 그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안 했지? 내가 왜 그걸 그때 이해라 그랬지? 빠졌어야지. 내가 왜 그냥 왔지? 왜 어떻게 그냥 넘어갔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재적소에 바로 그 자리에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막 다혈질로 흥분해서 싸우는 거 말고 상황을 풀어내는 부분에 많이들 취약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거기까지는 사실입니까? 저는 이렇게 느끼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거는 오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함부로 하시는 겁니다. 라던가 지금 다시 한번 제 얘기에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세련된 방식의 의사소통으로 갈등을 해결한다거나 불합리에 대응하고 오는 경우가 그거 처음부터 잘하면 좀 재미없겠죠. 근데 그게 이제 잘하는 조건, 잘하는 연습, 또 잘하는 환경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것들로 우리를 이렇게 성장시켜주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당한 대우에 굴복해버린 자기 자신. 그래서 거기에 화가 난다는 거예요. 부당한 대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굴복해버린 거죠. 어떤 이유로 근거도 알 수 없는 어떤 나의 습관이 됐던 그런 거죠. 그래서 저열한 인간들로부터 스스로의 전원함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에겐 최소한의 저항이 필요하다. No. 그러니까 yes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약간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오면서 그런 것 같고 일단 뭔가 되게 폐쇄 구조에 좁혀서 들어가서 더 넓은 세상을 못 볼수록 yes밖에 할 수 없는 자신을 길들여 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나가면 난 죽어. 이거 말고는 나에겐 없어. 큰일 나. 근데 그래서 사실은 어떤 권력 구조라던가 어떤 나쁜 세력이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하는 것 같아요. 폐쇄 구조로. 여기서 나가면 죽을 것 같이, 여기서 나가면 큰일 날 것 같이,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이 이렇게 좀 공포심을 주면 노를 외치기가 이제 힘들어지고 그러면 존엄하게 대우하지 않는 거죠. 부당한 대우를 하면서 너 여기 아니면 안 되잖아 이렇게 가는. 갑질 여기 나오네요. 네. 갑질이란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갖추지 않은 천박한 갑과 최소한의 인격적 대우조차 요구하지 않는 무력한 을의 합작품이다. 그런데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이럴 때 이제 갑질 가해자, 이제 어떤 무력한 을 피해자 이렇게 했을 때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싸움, 그런 갑질을 비판하고 그걸 개선하도록 요구하는 부분과 아까 무력한 을이 어떻게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무력한 을도 자신을 돌아봐야 하거든요. 내가 왜 부당한데 아까 같이 세련된 처세를 못하고 있지? 정말 여기는 폐쇄 회로인가? 난 여기서 나가면 정말 죽는 걸까?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갑에 대한 처벌, 갑에 대한 개선뿐만 아니라 을이 힘을 길러내기 위한 근본적인 내면의 힘을 찾는 그런 장이 너무 많이 필요하고, 저는 사실은 그 무력한 을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다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을까, 이쪽에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소위 이제 무사로서 진짜 전쟁터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 갑과 그런 분들이 있다면, 저는 전방에서 싸운다기보다 이제 을들, 지금 피해받은 을들, 어찌해야 할까 모르는 을들, 굴복한 자신을 다시 한번 학대하고 있는, 스스로를 다시 이렇게 좌절시키고 있는 을들에서 진짜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우리 근본적인 거 조금 깊이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이런 걸 매우 잘해서요. 차차 저의 이야기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겠지만, 저도 매우 무력한 을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무력한 을의 경험이, 장기적으로 지속되면서, 그것이 다시 나를 황폐하게 하는. 그러니까 처음엔 갑이 나한테 부당하게 한 건데, 어느덧 제가 저를 짓밟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가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이제 열심히 공부도 해보고, 또 훌륭한 분들의 또 저도 도움을 받아가면서, 요즘 또 이렇게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과 소통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연습이 하여튼 필요한 거예요. 나의 생각을 요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표현하고, 거절하고, 이런 것들이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잘 말하는 거. 공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때에 따라서 공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두 번째예요. 와, 이런 스피드로 나가면 이 책만 읽는데, 이 책만 읽는데 한참 걸릴 수도 있겠어요. 그죠? 한번 해볼 때까지 해보고, 제가 또 답을 수정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업데이트랑 업로드를 좀 빨리빨리 하고 싶다 생각했는데, 하늘에 맡겨보죠. 자연스럽게. 이게 중요하다고 느껴서 자꾸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비참해지려 애쓰지 않을 것. 여기 핵심 포인트가 남과 비교하지 말란 얘기예요. 사실은 이분의 이야기가. 우리가 비교 분석이라는 걸 되게 이성적이고 냉철한 상태에서 할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 내가 김밥집을 해. 내 김밥과 옆집 김밥을 비교 분석해봐야죠. 그거는 피할 건 아니에요. 내 김밥이 이런 점이 특화되어 있구나. 저쪽 김밥이 이런 면에서 맛있구나. 그럼 나는 어떻게 경쟁력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 팔아봐야지. 근데 우리가 문제는 비교를 이렇게 건강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같아요. 타인의 삶을 훔쳐보면서 과대망상증에 빠지는 거죠. 부풀려서 생각해보는 거예요. 뭐하니 저 사람은 나보다 100% 운이 좋고 쟤는 금수저고 나만 괴롭고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고. 근데 처음에는 환경 탓, 누구 탓, 원망 이렇게 하다가 꼭 화상이 자기를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짓밟는 행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것에 대한 걸 하지 말라는 건데, 여기 얘기해 볼게요. 우리 역시 약간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타인의 삶을 구경하고 그 대가로 비참함을 지불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게 충족된 호기심으론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 에너지와 호기심은 어디까지나 나 자신의 삶을 돌보는 데 사용해야 한다. 그러니 타인의 삶에 기꺼이 친구는 되어주되 관객은 되지 말자. 몇 장의 사진으로 요약된 그들의 삶보다 우리에겐 우리의 삶이 더 소중하다. 부디 비참해지려 애쓰지 말자. 그러니까 요즘 SNS 시대고 매체가 있는데 나만 또 고립돼서 살 수는 없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건강하게 핸들링하는 법을 계속 노력하는 것 같아요. 우리 너무 과식하면 좀 덜 먹고, 좀 너무 살이 찐 것 같으면 다이어트도 하고, 너무 운동 안 한 것 같으면 운동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모든 우리의 멘탈 관리라던가 나의 정서를 사용하는 법, 나의 감정, 내 심리를 어떻게 지금 내가 의식들을 사용하고 있는가도 이렇게 중간중간 체크하면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비참해지고 있다면 딱 일어나야겠죠. 손을 치고. 네. 시기심이 파괴적인 이유는 자신이 가진 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데 있다. 그러니까 비참해지는 게 그렇다는 거죠. 쟤랑 나랑 비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너무 화려해. 제가 저런 걸 많이 성취했어. 쟤는 성격도 너무 좋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 내가 가진 것들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제가 가진 거랑 비교했을 때 그럼 제가 저 부분이 부각되어 있으면 나는 그 부분이 왜소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초라해지는 거잖아요. 그럼 난 그 부분에선 내가 왜소할 수 있어. 예를 들어 그냥 쉽게 쟤는 키가 매우 커, 나는 키가 작아. 그것만 비교하면 나는 키가 작으니까 속상하죠. 그럼 난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쟤는 키가 큰 대신에 허리가 약해, 나는 키가 작은데 허리가 건강해, 이럴 수도 있고, 뭐 다른 성향, 뭐 매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한 건 한 건 비교해서 내가 없는 것, 제가 잘난 것 이런 것만 비교해서 딱 리스트업을 하면 내가 가진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